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진짜 커리어 경험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제가 그 오프닝 멘트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네, 아마 쭉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이게 뭐지? 라고 딴 사람이 하실 텐데. 왔나?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보통 사람들의 진짜 커리어 경험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물론 가끔은 에피소드 없이 저희가 주제별로 수다를 나누기도 하는데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리드미다 투데이와 이제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야. 간만에 남자들끼리만 모였는. 그쵸? 이게 딱 좋은 그러면 큰일 여자가 안 날- 나오죠. 이번엔 큰일 날 죄송합니다. 분이시네.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마 그 청취율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에 저희가 원래 그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남자 4명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오래간만에. 그래서 남자들이 마치 그 당구장에 모인 것처럼 오늘 사실 저희 짜장면도 먹었어요. 그죠? 네. 오늘 저희가 당구장은 식사로 짜장면도 먹고 그 짜장면 찍은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전화했는데 막 5분 만에 농담이 아니고 한 7분 정도 걸린 거야 진짜로. 그 집이 이름이 뭐예요? 용봉 대반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초 교대역과 강남역 중간 지점에 있고요. 서초동의 가장 큰 그 쇼핑센터인 G5 앞에 있습니다. G5 앞에 이렇게 가면 다 아나? 대충 이러네.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 정도는? 리액션이에요. 딱히 의미는 없었어요. 뭐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하셔? 용봉이라는 집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오늘 아주 너무 감동. 제가 감동해가지고. 용과 봉황. 네, 용봉. 이거 진짜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 뜻이겠죠? 맞아요. 용봉. 네. 설마 아주- 다른 뜻이겠어요? 네, 감동적이었는데. 자, 오늘 말이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미리 녹음을 해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3주 정도는 저희 요 4명의 남자들의 아주 그 수컷의 냄새를 풍기면서 싫어. 앞으로 3주간은 그렇게 싫어.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싫으신 분들은 3주간 안 들으시면 돼요. 그런 말 좀 녹음해놓고- 하지 마세요. 터진 거 아닐까? 우리만 듣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욕으로? 녹음해놓고 나도 안 듣고. 네. 자, 오늘 말이죠. 그래서 녹음 날짜는 사실은 말복인데 오늘이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좀 드셨습니까? 짜장면. 짜장면. 날개 달린 거 드셨어요? 아니면 네 다리에 털 달린 거 드셨습니까? 네 다리에 뭐야? 털. 저는 날개. 날개. 못 나는 날개. 날개. 네. 저도 점심 때 사내 식당에서 사내 식당에서 날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은 뭐 드셨어요? 점심이요? 오늘 뭐 먹었지? 저 돈가스 먹었는데요. 말복과는 관계없는 분. 네, 관계 없는 거 다 그런 드셨군요. 거 신경을 별로 안 써가지고. 저는 어제 삼계탕을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강아지 드시나요? 싫어요. 저는 즐기는 먹죠. 편입니다. 성대리 어떠세요? 저는 사실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오.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먹고는 싶어요? 한 번쯤? 한 번쯤. 네. 아직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요. 잘하는 데 있는데. 요즘에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요 많이 근처에도 하나 되게 유명한 집 있어요.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네, 많이 요즘엔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전통적인 것들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유지가 되고. 한 50년 정도 된 단골집들 이런 데들은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유통 과정의 문제도 많이 있긴 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먹긴 하는데 늘 이제 좀 약간 찝찝한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아무튼 오늘 유명을 달리한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 묵념? 묵념하는 시간을 각자 갖도록 하고요. 닭은요. 또 우리 더위를 이겨내라고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닭과 강아지를 위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개인인가 개인님이네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나 뭐라고? 못 들었어요. 나도 못 들었어. 됐어요. 자, 오늘은 말이죠.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맛집 투어도 좀 다녀왔고, 그렇죠. 그리고 출장지에서의 경험, 그리고 휴가지에 대한 어떤 추천, 이런 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먼 아마 그 중간쯤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맛집 방송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원래 본연의 방송은 이제 커리어와 관련된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고 싶었어요. 네, 그죠. 사실은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가 일부러 좀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몇 주간 그런 방송을 좀 했습니다. 휴가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진짜요? 다녀오셨어요? 저는 생애 최초로 여름 휴가를 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이 딱히 여름 휴가가 따로 없는 회사들이었어요. 계속 돌아가는. 그냥 계속 휴가였어요. 그냥 개인형. 괜찮네. 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조업 베이스가 있는 회사니까 딱 일주일을 다 쉬더라고요. 그래서 야, 공장이 쉬니까. 공장이 쉬는 네. 날. 이렇게 쉰 건 진짜 처음이에요. 성대리님도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입사 때부터 계속 공장과 함께 쉬었죠. 그러니까 이야. 휴가 갔다 왔나요? 네, 이번에 휴가 갔다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양양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양양. 요즘에 핫하다는. 그래요? 요즘에 양양 난리예요, 난리. 왜요? 왜? 그 양양이 서핑의 메카가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의 그런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서핑 카페와 이런 데가 생겼나 봐요. 정말로 그 해외 같은 그런 느낌? 그렇구나. 저같이 친수성이 없는 분들은 그런 데 잘 안 가거든요. 친수성. 친수. 집에서 설거지 잘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손은 괜찮은데 몸이 담기는 몸이 수가 나오면 안 네. 돼. 수영도 싫어요, 그럼? 못 해요. 진짜요? 수영 나도 못 하는데 그 서핑은 수영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수트를 입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캐리비안 베이에서 파도풀에서 파도가 지나갔는데 나 혼자 중간에 떠 있었다고. 파도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갔거든요. 가라앉아요. 파도가 오는데. 친수성이 아니라 물이 대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하여튼 물과는 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렇구나. 근데 양양 요즘에 난리예요. 그렇군요. 양양에 또 서핑이 요즘 약간 좀 유행을 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서핑을 유행시킨 거는 부산 송정인데 오히려 혜택은 양양이 더 보고 있는 것 같은. 이게 또 서울에서 좀 가깝다 보니까 비교적. 그렇죠. 뚫렸잖아요. 그렇죠. 고속국도가. 근데 의미 그거 없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편도 3시간 걸렸어요. 꽤 오래 걸리네요. 휴가철이라. 막히나 봐요. 거기도. 네, 엄청 막히더라고요. 원래는 뭐 2시간도 안 걸린다고. 1시간 40분. 시간 원래 40분. 90분이라고 했었어요. 90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구나. 대표님은 못 다녀오셨죠? 저요? 네, 저는 뭐 대표잖아요. 겨울에 가려고 모아놓고 계세요? 네, 또 열심히 조사를 한방에 그냥. 원격, 그렇죠. 원격처럼. 6개월. 6개월. 지금부터 조사 들어갔네. 이미 들어갔죠. 이미 들어갔네.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부럽다.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뭐 가깝게 양평 갔다 왔는데. 비행기표 예약은 했고. 그러고 보니까 좀 타신 것 같은 느낌이 그런가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집 앞에서 탄 거예요. 애가 하도 놀이터 가자고 자꾸 졸라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말이죠. 저희가 다시 본연의 자세로 좀 돌아와서 커리어에 대한 얘기로 오랜만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사실 그 멤버들 소개도 안 하고 제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간단하게 제가 있고 또 윤 대표님 계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조 대리님 그리고 또 아주 오랜만에 우리 성 대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주제는요.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쯤이면 또 사실 고3을 둔 부모님들 또 뭐 고등학생 부모님들은 대체로 고민도 많고 100일기도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대학교에 가 있는 친구들도 야 과연 내가 이 과를 전공을 해서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또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과에 가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뭐를 배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실제로 그 과를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런 과를 나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2주간 할 텐데 일단 이번 주는 이과. 이과를 주제로 자연계. 사실 자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임 멤버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아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전공이 산업공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공대생이죠. 그렇죠. 공대생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상고. 가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사실은 뭐 공과대학 위기 그러면 우리는 공대 아니라고 이러는데 하여튼 공대생이고 그 다음에 성대리님이 제가 기계공학이죠. 기계공학 리얼 공이죠. 리얼 그렇죠. 공. 그래서 저희 오늘은 공대 오브 공대. 하드 캐리. 그렇죠. 정말 진짜 공대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진짜 공대와
공대인지 아닌지 공대인 듯 아닌 듯 뭐 이런 네. 공대와 썸공대. 그래서 이 썸공. 자연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거고 그 다음에 대표님 전공이 뭐시죠? 저는 학부 때는 어문, 불문이었었고요. 네, 다음에 대학원은 국제경영. 좋네요. 어, 그리고 대리님은 저는 경영대 회계학과. 경영과 회계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그죠? 어떤 그 인문 계열, 인문계열. 이과 문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다 있네요. 어문계열 도 있고, 경영도 상경계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상경대에서 그쵸. 이제 회계 쪽까지. 사회대가 좀 없긴 하지만 사회대. 뭐그 두 분이 커버 가능하시리라. 자과대, 사회대. 그렇죠. 그분들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뭐가 시작부터 그냥 힘들어요. 시작. 보는 내내 지쳐요 제가. 힘들어요. 보면? 요새 막 4, 5년씩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뭔지는 아시겠지만 사회대 나온 분들 그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네, 요게도 됩니다. 네. 아니 그냥 마음이 아파서. 지금 댓글 유도성 발언인 거죠. 자, 그런 말이죠. 오늘 한번 이과 자연계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우리 진짜 공대 그죠? 네, 진짜 진공. 공대. 진공. 진공. 저는 그 맨날 그 진공들을 보면은 공대 아름이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가 막 이런 거 우리 궁금하죠. 성대리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과연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해서 기계공학을 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에서 뭘 배우셨고 질문이 좀 그런 거 같아. 기계공학을 나오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크게 오늘 주제는 이 세 가지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계공학을 간 거냐? 에? 어떻습니까? 사실 기계공학을 갔던 거는 저가 갈 때 저희 학교 저희 기계공학과가 지금은 학과제예요. 그런데 제가 입학할 때까지는 학부제였거든요. 그래서 기계공학 부? 기계 시스템 공학부였나? 공학부? 기계산업 시스템 공학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과 나온지도 모르죠 지금. 그게 왜냐면은 기계산업 솔직히 말도 어렵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테크노 공학부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은 다 들어. 약간 진짜 공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학부가 어떻게 나뉘냐면은 기계공학과랑 산업공학과랑 그리고 원래 그 전에는 로봇공학과가 있었어요. 로봇. 근데 로봇공학과가 저 입학할 때 이제 더 신입을 안 받는다 그래갖고 기계공학과랑 합쳐졌어요. 그 교수님들이 땅을 치겠네. 예? 지금 로봇공학과가 있었으면 아주 난릴 텐데. 맞아. 뭐 알파고 그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 그 로봇 쪽 말고, 그러니까 AI 쪽 말고 진짜 로봇도 요즘에 난리잖아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무식해도.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뭐 태권부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태권부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산업 시스템 공학부를 처음에 사실 저는 대학교를 수시로 갔어요. 수시로 가서 이제 수시는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 이제 학부를 선택하고 지원을 하니까 수시로 처음에 제가 지원했던 이유는 사실 산업공학과가 가고 싶어서 지원했거든요. 봐봐 이거 봐 상공과 가고 싶은 사람 많다니까. 상고과가 이름이 되게 매력 있어요. 그죠? 가서 하는 거는 그런데 왠지 이름은 뭔가 되게 있을 매력 것 있어. 같잖아. 그런데 이제 1학년을 마치고 학과를 선택해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 왜냐면은 뭐 사실 현실적인 거죠. 아버님은 어떤 쪽 일을 하세요? 아버님은 건축공학 전공하셔갖고요. 그 일은 이제 펌프 쪽 일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실 전공 선택을 할 때는 대부분 아버지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당신이 하는 직업이 안정성 있으면 야 나를 따라가고 아니면 무조건 공무원 해라. 아니면 나랑 완전 역치인대를 해라. 그런 어드바이스가 되게 많죠 사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일단 기계공학과가 이제 당신이 보시기에도 좀 먹고 사기가 제일 낫고 그렇지. 그런 안정성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권유를 하셔서 또 이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했던 거죠. 그 기계공학과 하면 이렇게 자동차도 막 손으로 다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손으로 뭘 한다고요? 네? 자기 손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DIY. 네, DIY. DIY. 그런 거 다이가 아니에요? 염색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유다이. 하여튼 고급 영어. 고등학교쯤 돼야 배우는 그러니까. 단어죠. 아니 오늘 아재 개그 하자면서요. 뭐라면서요? 마음껏 해요. 아재들만 못 들었어요. 모였으니까 마음껏 하면 되지. 뭐라고? 몰라요. 죄송합니다. 오늘 귀도 안 들리고 되게 안 좋은데 오늘. 짜장면을 귀로 먹었는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버지의 왜- 손이 왜 학과를 먹었어. 갔느냐? 그치. 왜 학과를 갔느냐? 아. 근데 적응해야 돼요. 막 여기저기 빠져나갔다 할 때 그러니까. 자리 잘 찾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그냥. 계속 우리- 마이웨이. 맞아. 우리 이러다 제주도가 있을 수도 있어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기계공학과에서 뭘 배우냐? 아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기계공학과의 가장 메인은 사역학입니다. 뭐라고요? 역학. 네 가지의 역학. 네 가지의 역학. 역학. 동력학 뭐 이런 거 그래서 말하는 이제 거죠. 사실 학교만 일단 기본적으로 동력학이 있고요. 그리고 연력학, 그리고 유체역학, 그리고 이거는 학교마다 사실 부르는 게 살짝 다른데 저희는 재료역학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정력학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뭐 이거 좀 정력학은 이제 아예 좀, 동력학의 그쵸, 동력학의 반대말인 말인 거예요. 거예요? 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력학은 좀 그렇네요. 정력학? 그러니까. 네.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정력. 정역학. 혹시 네. 그거 배우는 줄 알고 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보고서 전공 보고서 이게 아재들 진짜 그만 좀 하시죠. 못 받겠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anyway. 네, 도대체 anyway.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더 심화적인 전공 그거에서 더 이제 뿌리 깊은 그런 전공들을 배우는 게 사실 기계공학이고요. 기계공학에 나와서 어디 가는가까지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기계공학을 하니까 뭐 수학을 잘해야 된다 아니면 뭘 좀 잘해야 될까요? 기계공학은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수학을 잘 해야 되죠.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게 보면은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곱하기 2는 바로 나오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건 사칙연산. 그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 그러죠. 맞아. 그런 거는 보통 저 가게 아주머니들이 되게 잘해. 네. 그럼요. 판돌이더라고. 그 수학적인 수학. 센스라는 게 단순 계산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수식을 아 지금 나 깐 거예요? 뭐라고? 단순 계산이 아니래. 그따오 건 수학이 맞아. 아니래 지금. 수준 낮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죠. 와 바로 까네. 자 그래서 네, 단순 계산이 아니고 이제 이 수식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은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좀 그 센스적으로 좀 이렇게 물리도 알아야 돼요? 돌려보는 거죠. 그렇죠. 원래 물리? 물리죠 사실. 물리. 그러니까 물리학, 수학, 물리학과 물리, 수학과 수학. 이런 쪽은 사실 이제 순수 이론적으로 가는 거고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기계공학이고 뭐 다른 공학들인 거죠. 그 화학 쪽은 못 해도 돼요?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과는 화학은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기계공학과 그러면 되게 칙칙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선택을 할 때 주저할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선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기계공학과 출신 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네. 대표님을 마음껏.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가시면 댓글을 마음껏 달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요? 기계공학과? 본인은 흔쾌히 가셨어요? 주저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기계공학과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칙칙하죠. 칙칙해요. 딱 이건 봐도 누가 보면 편집한 적이어서 이게 딱 봐도 공대 건물 자체도 그러니까 좀 가보부 갑이잖아요. 공대부 공대. 거의 다 남자밖에 없고 그죠? 아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던 거는 저희 때가 그래도 성비가 좀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름이가 있었던 아름이가 거네. 많았구나. 아름이가 아. 있었던 거. 9대1? 아니요 10대 1. 10대1. 네, 10대 1. 야. 선배들이 그래도 그래요. 너희 나은 거다라고 하면서 저희 형은 기계공학과를 가려다가 이 성비 때문에 신소재 공학과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더 없더래요. 그래요? 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였어요. 우리 과는 저는 9대1이에요. 여자 9에 남자예요. 진짜요? 네. 어문 계열이에요. 원래 어문 성우까지. 계열이 그래요. 원래 어문 계열. 브로. 그렇지, 맞아. 어문 아, 계열이랑 난리 부러워. 났어. 뭐 간호학과 약간 이런 데 가면 아, 여자분들이 장난 훨씬 많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유행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도 사실 좀 가장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복도에는 담배 연기가 점점 막 여기를 에? 자욱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주로 흡연하는 구역이 그 교차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건물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복도끼리. 그 바로 앞이 보통 흡연 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담배 연기가 좀 많이 그런 걸 스팟이라 그러죠. 그렇죠. 스팟.
야 서쪽 스파스로 와. 괜찮네. 그러니까. 시원 스쿨 다닙니까? 아이. 영어 잘하네요. 참 쉽네. 네, 그래갖고 뭐 그런 칙칙한 분위기 속에서 다녔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과 활동을 안 했어요. 왜요? 저는 칙칙한 게 싫어서.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이제 좀 저는 그리고 저까지만 사실 요새는 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저까지만 해도 되게 술 문화도 좀 강압적인 게 있었고.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소주 한 병? 한 병? 네,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굉장하신데요. 와 부럽다. 우리 중에 제일 센 거 같은데. 제일 센 거예요. 우리 넷 중에 제일 센 거 일등이다, 같은데. 일등. 1등. 그래도 제가 제일 알코올 쓰레기고요. 이 두 분도 뭐. 근데 이분은 이제 강화에서 은퇴하셨고 제가 천선하신 분이시고. 강화에서 은퇴하셨고 자발적 은퇴를 했죠 저는. 네. 그래도 나름 공대라 제일 세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과 활동은 안 하시고 뭐 동아리를 했나요? 그러니까 보통 공대, 그러니까 저 기계공학과잖아요. 보통 저희 과 학생들은 과 동아리를 많이 해요. 과 동아리를 해야 이제 기본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족보 같은 것도 이제 돌아다니고 쉽게 구하고 그리고 선배들한테 뭐 배우기도 쉽고. 뭔 동아리가 있어요? 기계공학과는? 유체역학 동아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유체역학 동아리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기계공학과에 가장 많이 있는 동아리는 자동차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맞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맞네. 참. DIY. 정말. 저는 기술책에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행정이 뭐 엔진 사이클, 엔진. 사이클 그거 하나만 기억나요. 흡열 뭐 이런 예. 거. 뭐 그쵸. 흡배 뭐 이렇게 앞자만 따서 또 외웠어요. 맞아. 흡배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맞아. 흡기 뭐 어쩌고 저쩌고. 네, 뭐 몰라요. 폭발 맞나? 아무튼. 뭐. 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한 오늘 100번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자동차 동아리가 이제 가장 많은데 사실 그래서 자동차 동아리끼리 경진하는 그런 대회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라든가 어디죠? 대림대였나? 대림 자동차 자동차. 유명하죠. 그쪽 자동차학과가 되게 유명해서 그리고 국민대도 좀 유명해요. 아 맞아 국민대. 국민대. 그래서 그쪽은 진짜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오. 그래서 실제로 뭐 그쪽 친구들은 그 회사 같은 것도 자동차 쪽으로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동차 회사 면접 같은 데 가보면은 확실히 그런 애들이 많아요. 자동차 동아리 출신들이 동아리 되게 출신들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고. 그렇죠. 그럼 본인은 뭘 했어요? 저는 그래서 중앙 동아리라고 시 이런 거 아니야? 시 문학 동아리 이런 거? 막 댄스 동아리, 막 사진 출사 나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산악 그래서 동아리. 중앙 동아리라고 이제 학과생들이 모이는 네. 학과생들이 모이는 그런 데 가서 저는 또 여학생이 또 동아리를 찾아갔구나. 2개 했는데 하나는 봉사 동아리를 했고요. 봉사. 네, 봉사 동아리를 동아리는 했고. 보통 눈이 봉사가 될 때까지 술 마신다는. 네. 그리고 하나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했습니다. 오 진짜 예술 쪽이네. 봉사는 무슨 봉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했던 봉사는 금요일마다 그 이제 그 학원 같은 데를 갈 수 없는 좀 형편이 좀 좋지 야학, 않은 야학. 공부방. 네, 그런 공부방 같은 데 가서 이제 어. 애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야. 뭐 진짜 어린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네. 되게 우리 중에 제일 착하네요. 그 그러니까. 공부방 끝나고 한잔 하고 또. 네. 오케스트라에서 뭘 연주했습니까? 저 오케스트라에서는 클라리넷 했습니다. 이야. 야 이거 공대생 같지가 않대 그러니까. 느낌이. 클라리넷이 어떻게 생긴 거죠? 피리 같이 생긴 건가요? 그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검은 코 긴 거. 뭐 까맣고 긴 까맣고 거죠. 긴 거. 아. 정확합니다. 오보에보다 좀 더 큰 거? 은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은색 긴 거 플루트. 그렇죠. 무식하다.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정확합니다. 끝에 이렇게 은으로 있고 이런 거. 그렇지. 네, 이게 맞죠, 이게 맞죠. 누르는 애들이 맞아, 은으로 맞아. 돼 있는 애죠. 조금 제가 좀 아는 척 조금 더 하자면 그 리드 이렇게 나무로 된 게 좀. 그렇죠. 오. 그런 그 게 정도. 있죠. 짧은 애가 오보에 긴 애가 클라리넷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들 하시네요, 다들. 그게 뭐예요? 근데 그 막 금관악기, 목관악기 뭐예요? 클라리넷은? 무슨 목관 악기죠. 목관악기. 네. 그게 금관악기는 저거 아니에요? 트럼본 뭐 이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관 걔네들? 악기는 실제로 금 도색이 돼 있는 애들을 보통 금관 갑자기 악기라고 금이라고 하고요. 할 뻔해. 네. 목관 악기는 뭐예요, 그럼? 목관 악기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든 악기인데 어. 근데 이제 플룻 같은 경우는 사실 나무로 만들지 않지만 목관 악기 쪽에 끼고요. 아 그래요? 아. 오, 그것도 신기하네. 되게 어렵네. 2단 안에 걔도 그러니까. 산공처럼. 아니 뭐 공대- 리드가
리드가 나무여서 못 간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상관없고. 공대에 이다나 산공. 이야. 제가 보기에 이분은 상공을 왔어야 돼요. 약간 융합적인 걸 어, 좋아하시는 뭔가가 그러니까 진짜 기계과 친구들은 이렇지 그러니까 않거든. 정통력이지 않네. 네. 예. 진짜 기계과 친구들은 보통 그 MLB 모자를 쓰고요, 과잠을 입고 이만한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베고 자는 친구들밖에 못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가방 열면 공구들 막 갖고 다니고. 공구를 갖고 다닌다. 공구는 진짜. 보통 진짜 공구 있어요? 사물함에 넣어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막 갖고 다니고. 아니 연구실에 넣어놓고 다니거나 그렇지. 그렇지. 그 무거운 걸. 보이는 대로 고치고. 하긴 좀 그런 거. 있었어요. WD-40 이런 거 갖고 다니고. 더블 D.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기계과 전공 자체를 막 즐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진짜 뭐 너무 재밌어서 미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진 않았고 뭐 저도 이제 나름 실속을 챙겨가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면 그 이론적인 거 말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실제로 실습? 뭘 하거나 그런 건 많진 않아요? 아 그게 학교마다 사실 커리큘럼이 다른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사실 그게 약했어요. 아 실습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K대, 아 그렇죠. K대, K대. K대. 그게 이제 K대. 대학원쯤 가면은 좀 있는데 학부생은 아 근데 별로더라. K대 기계공학과는 별로더라. 근데 이런 사실 조금 변호를 해보자면은 일단 K대가 많으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제가 그런 수업을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피해서 학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보통 정도 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뭐 얼굴도 안 보이는데 맞아요. 뭐. 뭐 괜찮아요. 성대리가 예. 세상에 한 별로 안 몇천 돼요. 명 되겠네. 별로 안 돼. 그렇게 K대 나온 성대리, K대 나온 은근 기계과 많지 성대리. 않아요. K대 나오고 클라리넷을 부는 네, 성대리. 거기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나온 성대리는 자 많지 그러면 않아요. 2점이에요, 3점대예요? 설마 2점대는 아니겠지? 네, 3점 3점대. 초반, 중반, 후반. 후반이겠죠. 아니야, 중반 정도 후반 될것 같아. 정도? 중후반 3.6. 오, 잘했네. 3.6. 3.7. 오, 제가 잘했네. 알기로는 K대가 그 4.3이잖아요. 4.3이죠. 4.3 스케일에 4.3. 근데 원래 공대는 학점이 좀 짜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쵸. 그죠. 저도 근데 사실 다른 과 수업을 안 들어봤으니까 뭐 잘 모르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랬거든요. 우리는 공대 졸업생들이 네. 평균적으로 학점이 낮아요. 좀 짜게 주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본인도 잘 받았다. 저는 이제 뭐 3.17. 아, 그냥 선방이죠, 선방 이 정도. 그러네. 그냥 뭐 부끄럽지 않은 정도. 그렇구나. 잘 막았다. 그렇지, 잘 네, 막았다. 잘 막았다. 학점대들 좋았나 보다. 아, 저는 문과니까. 나도 문과들은 문과요. 문과는 3점 후반은 받아야지. 네, 아, 그럼요. 4점 오, 정말요? 와우. 4점 초반. 딱. 이야. 와, 아니 4.3이 만점 아니에요? 우리 때는 모르죠. 4.5. 4.5. 4.3이었나? 저는 4.3, 4.3 와. 만점에 4점 초반이면 뭐야? 와, 대박이네. 그러면은 4.3이 그 초반인데. 있지 않나요? 그 등수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쵸, 99%. 예. 저 학점 남발인데요, 저 학교? 대단하네. 네, 저 학교도 사실 비슷한 학교 아닌가요, 이게 거기랑?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사실은 좀 그 허수가 많은데 제가 그 이게 회계사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사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학교 수업을 들었어요. 그 전에 다 학점을 버리고 선행학습 이렇게 하셨구나. 선행하고 학교 그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진짜 그러네. 그 반칙이다, 고등학생이 반칙. 초등학생 네. 문제 풀듯이 그렇게 반칙이네. 진행을 했던 거라 좀 반칙이 있죠. 근데 이제 뭐 근데 우리 때는 학점을 별로 안 줬어요. 학점을 별로 안 맞아요. 줘가지고 옛날에는 더더욱. 근데 옛날에는 정말 공부만 하던 애들 학점 잘 받았다면서요. 진짜 빡세게. 네, 진짜 빡세게 공부만 하는 애들. 막 그 과에서 1등 하려고 그러면 시험 문제 진짜 하나 두 개 틀려야 돼. 대학교 시험이. 아 근데 문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빡세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점 아니면 96점 막 이렇게 받아야 이제 학점이 겨우 A 아니면 A+를 줬거든요. 공대는 진짜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인문 쪽은 지금이야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지만 우리 때 그냥 무조건 시험이었거든. 근데 공대는 문제가 뭐냐면 벼락치기를 못 한다면서요. 그게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공대는 딱 중간고사가 일반 중간고사보다 좀 빨리 시작해요. 그렇지. 좀 늦게 끝나고. 그리고 그렇게 학기가 끝날 때까지 시험이 끝나지 않죠. 퀴즈.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졸업한 지 20년이 가까이 돼서 20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에는 진짜 벼락치기가 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약간 임기응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니까. 저희는 약간 그런 게 좀 약간의 어느 유두리가 정도, 그죠? 있으니까 벼락치기가 함께 컨닝을 준비하면서도 컨닝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 컨닝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고요. 이제 수업 내용 적어온 거 잠깐 참고하는 정도. 좋네요. 오픈북이네요. 우리 땐 제일 어려웠던 게 사실 철학이었어. 철학. 철학. 뭔 소리라는 거지 모르겠어. 철학은 지금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내 철학을 얘기했는데 학점을 안 줘가지고 철학이 맞지 않았나. 교수와 내가 철학이 안 맞는다고 나에게 학점을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내가 교수인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여튼 뭐 학교를 이렇게 뭐 학과 공부를 이렇게 즐겨 하진 않았고, 그죠? 그렇죠. 근데도 좋은 회사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기계공학 전공을 살린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기계공학의 장점이죠. 그렇죠. 학과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살리기 쉽다는 점. 왜냐하면 이제 색깔이 명확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로 지금 하시는 일도 전공을 살린 일이에요?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그 기차 만들어. 기차. 열차 설계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차. 은하철도 999. 언젠가 우주로 보내겠습니다. 아무튼 열차 설계. 네. 뭘 설계해요? 열차 다 설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거의 모든 종류의 열차를 다 설계를 해요. 고속철, 뭐 지하철, 그리고 중전철, 트램, 경전철. 네, 그렇죠. 경전철도 있고 모노레일도 뭐 이렇게 있네요. 네, 그렇죠. 모노레일 다 지금 모노레일 사업은 하지 않고 있긴 한데 있기는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럼 본인의 업무는 뭐예요? 저는 해외에 나가는 고속철을 제외한 열차를 설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를 본인이 어떤 다 설계를 하잖아요. 도화제다 그리는 거잖아요. 본인의 파트랄까? 도화제 그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굵은 연필. 그 제도 샤프 같다가. 제도 샤프. 그런 거예요? 자대고. 멋있다. 뭐 어떤 거? 그래서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파트를 설명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게 그 일반 지하철 딱 타시잖아요. 딱 타신 다음에 보이는 모든 걸 다 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보시면 의자 그리고 창문 손잡이. 그 손잡이 요즘에 치킨 나오는 거 그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뭐 그쪽에서 어떻게 했겠지만은 아무튼 손잡이 그러니까 그리고 광고판도 뭐 할 거고요 아마. 그리고 그 타시면은 내장 외장을 다 해요? 공조 시스템. 그렇죠. 공조 시스템. 내외장을 다 하는 거예요? 외장이라는 게 그 껍데기 어쨌든. 껍데기. 데칼이라고 또 도장이랑 초딩 수준에. 뭐 알았어요? 뭐라 그래? 아니 뭐라 그럴 껍데기가 거야? 뭡니까? 뭐라 그럴 거야? 외관, 외장이라고 얘기했잖아. 엑스테리어. 못 알아들으니까 껍데기라고 한 거 아니야? 엑스테리어 괜찮네. 그 시원 스쿨 다녀요? 엑스테리어 맞죠? 영어가 많이 늦으셨네. 시원 스쿨. 자 그래서 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다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자면은 차체라고 하고요. 그래, 좋은 단어 차체가 있네. 있었네. 차체. 좋은 단어. 그런 단어는 몰랐네. 밖에 붙는 뭐 비상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죠. 야 그렇군요. 뭐 많은 걸 하시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 기계과에서 설계를 한다는 게 사실 연결이 잘 안 돼요 좀. 맞아. 그러니까 뭐 기계과는 닫고 조이고 기름자 이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딱 연결이 잘 안 되거든. 왠지 아까 한 말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를 빠르게 말하신 거죠? 뭘요? 아까 예. 팀장. 못 알아들었어? 닫고 조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뭔 말인가 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설계를 한다라는 게 뭐 사실 툴도 써야 될 거잖아요. 설계하려면. 캐드. 그렇죠. 캐드나 캐드가 뭐예요? 캐드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죠. 아, 맞나요? 잘 모릅니다. 에이디든가? 에이디든가? 아무튼 에디드 아닌가? 에이디드? 에이드 컴퓨터 도와주는 에이드. 디자인. 에이디드구나. 에이드. 네, 하여튼 아무튼 그래갖고 왜 이게 연결이 되냐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생각을 해보면 거의 모든 사실 저희가 실생활에서 일하면서 쓰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계공학의 4개 역학 중에 재료 역학에 가장 해당이 돼요. 재료 역학이요. 왜냐면은 재료 역학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힘을 받아도 버티고 이게 형상을 유지하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게 재료 역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중국산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수? 우리는 뭐 다 그런 걸로 알지. 아, 그죠? 몰라요, 그냥. 자, 원산지 표기.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집 지을 때 지붕부터 그린 사람들이라.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진짜 기계과 나오면 다 CAD는 다 잘 쓰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학교 수업 중에 CAD를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 그거 안 들으면 못 쓰죠. 근데 아까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뭘 배우냐? 맞아.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로 뭘 CAD 배워요? 배웠다. 얘기해줘야 될 거 4개 아니에요. 역학 네. 말고 그 실제로 뭘 배우는 거예요? 또 뭘 배우냐? 4개 역학 말고요. 네. 뭐 4년 동안 주구장창 역학만 배우진 않을 그러니까. 거잖아요. 역학만 배우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역학이 유체 역학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면은 유체 역학이 기본 베이스고요. 이 유체 역학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하는 게 그 유한 요소라고. 네. 설명드리기 되게 애매한데. 아니 괜찮아요. 전국의 공대생들은 다 그러니까 알아듣고 계실 우리가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나도 모르겠어. 역시 난 공대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있는 복잡한 형상을 네. 간단하게 바꿔서 이분의 형상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은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동그라미와 사각형을 바꿔서 그거를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CAD다?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것도 유한 아니죠. 요소. 무한 요소. 무한 요소. CAD는 단순한 툴이에요. 말 그대로 아까 원래 옛날에는 진짜 다 이제 회사 가면은 어르신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옛날에는 컴퓨터 안 쓰고 다 자랑, 진짜라니까. 뭐 제도 이런 거 가지고 다 했다, 다 설계했다. 알고 한 얘기야 내가 다. 예? 네, 진짜예요. 그럼요. 물론 전 본 적이 없지만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XT 컴퓨터에도 CAD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네. 20년보다 더 이제 근무를 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있어도 뭐 안 쓰셨을 거야. 원래 손으로 그려 하셨던 배우기 분들이라.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실제로 맞겠다. 그런 일들이 회사에 막 비일비재하게 한두 대 있고. 그분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죠. 컴퓨터를 그리면 우와 막 이랬던 그 시대인가. 네, 아무튼 그래서 CAD는 배우는 수업을 안 들으면 저도 사실 안 들었거든요. 우리가 좀 사실 아는 체를 하는 게 CAD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별로 이거 뭐 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 기술 시간에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새 분면 그려가지고 뭐 하는 게 그 CAD 아닌가요? 네? 세분면, 사분면, 사분면에다가 뭐 위에 뭔지 알겠어요. 삼각투상법 이런 거 그 아닌가? 맞아요. 위에서 네? 보고 삼각법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위에서 보고 그리고 옆에서 그러니까요. 보고 그리고 앞에서 보고. 네, 제가 기술 시간에 그거를 그 이제 도면 그리는 거잖아요. 예, 도면 그게. 그리는 그죠?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죠. 내가 지난달에 우리 아들 그 기말고사 볼 때 내가 기술 공부를 같이 해가지고 기억이 나. 아직도 나오나요 그게? 요즘에 기술책 보면 깜짝 놀래요. 옛날 같이 그런 무식한 책이 아니고 책은 정말 좋아. 나는 솔직히 요번에 아이 그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같이 좀 봤거든요. 네네. 제일 좋았던 과목이 기술이었어. 농담이 아니고 가장 쓸모 있는 과목이에요. 가장 트렌디하고. 근데 애들이 그렇죠. 근데 요새는 기술이랑 가정이랑 딱 나눠져 있나요? 나눠져 있는데 나 이것도 되게 무식한 얘기였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때 생각하고서 야 무슨 기술을 배우냐 그랬더니 아빠 그건 성차별적 발언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야 요즘에는 정말. 왜요? 무슨 가정을 왜요? 배우냐? 네 남자 애들도 기술을 가정을 다 배워요. 바느질도 다 배우고. 저도 배워요. 그거 저도 배웠는데. 근데 아니, 그때랑 우리 좀 때는 안 달라. 그랬지.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우리 때는 남자애들은 기술, 여자애들은 가정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실과가 있어서 그것까진 같이 배우다가 중학교부터 올라가면 기술 가정이 나눠져서 그렇죠. 그 여자들은 요리하러 가고 남자들은 못 두드리러 가고 그러니까.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전설적으로. 우리는 그때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또 그거 한 방 또 먹었죠. 근데 뭐 성차별적인 발언 그쵸.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충분히. 저희 때는 과목이 기가였어요. 기가. 그러니까 기술 지금도 가정. 기가요. 네, 기가예요? 지금도 기가요. 그러니까 책에 한 권으로 붙어 있어요. 맞아요. 뒤쪽은 가정, 앞쪽은 기술. 네, 책은 나눠져 있어요. 두꺼운 책 2개 나눠져 있는데 기술이 또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허랑 상표 등록이랑 이런 거 차이 알아요? 특허 등록과 특허 출원의 차이 뭐 이런 거? 그럼요. 그건 뭐
그거 뭐 기본 아닙니까? 그거? 아, 네. 뭐라 그래야 그럼 되지? 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떤 시민으로서는 뭐 기본적인 아니 소양 아니 그러면 상표 등록은 저기 얼마나 걸려요? 뭐가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요? 네, 그리고 그거는- 프로세스 어떻게 그거는 돼요? 네이버가 잘 알려줘요. 그거는 뭐 저 그때 다르죠. 그리고 저 친구 중에 가까운 변리사 있거든요. 아니 하여간 되게 유용했었어요. 음. 그런 정보들이 되게 아니, 많이 근데 나오고. 그 성차별적 이제 발언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말하고 그다음에 숫자 계산하고 요거 네네. 빼고는 솔직히 다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딴 얘기지만 아 그냥 이제 그러니까 왜- 배울 때 아니 기술이고 가정이고 그냥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고 뭘 꼭 굳이 또 두 개를 다 배우라 그러고 전 개인적으로 가정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하나씩 배우면 또 뭐 그게 근데 또 어떻다고 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다양하게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되게 이제 엇갈려서 가는 거죠. 저는 사실 다 배우는 거는 좋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서 실제로 학원에서 뺑뺑이 돌린 건 딴 걸 돌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아쉽더라고요. 약간 교육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40이 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결국은 내가 배우기 싫은 거 배운 건 하나도 안 맞아요. 남더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게 딴 얘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계공학의 수업은 재미가 없었군요. 4년 아니요. 4년 내내 아직 역학부에서 역학으로 끝났어요. 4년 내내 역학만 배운 정말 거죠. 역하다. 이분은 사주가 어떤 것 같아요? 사주요? 4년 내내 역학만 배웠는데. 그 역학. 아 야, 역술학이죠. 역술학. 우리 첫 시간에 기계공학이나 산업공학 하기로 했는데 벌써 기계공학으로 40분이 가고 있어요. 빨리 산공으로 넘어갈 타이밍이. 자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죠. 기계공학을 아직 몰라 아니었다고요. 전공하면 아직 안 됐죠? 이제까지 아직 안 오프닝한 됐어. 거고, 아직 안 됐어. 오프닝한 거고. 자 기계공학을 하면 그래서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아, 기계공학이 사실 생각보다 직업이 다양한데요. 뭐 크게 나누면은 흔히들 말하는 연구원, 그쵸? 연구원으로 많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좀 단어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정비 기사 쪽 일도 많이 해요. 그거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차 잘못 들으면 또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 예. 그게 정비 기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뭐 보통 그러니까 대부분 느끼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은 아직도 제조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 결국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공장이 그러면은 불량 없이 그리고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신기술이 더 나오면은 그거를 개선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거의 기계공학과 사람들이 이제 가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뭐 점검 위주로 하는 건가요? 그게 점검 위주로 할 때도 있고요. 이게 라인이 증설될 때도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하던 공법 말고 또 다른 공법을 통해서 이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점검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이제 각자 부서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만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정비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그렇죠. 항공기 정비도 들어가죠. 지금 이제 그 항공 기술이라고 보통 이제 항공사들은 뽑는데 그분들을 통칭해서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거죠. 엔지니어 쪽으로 많이 가는 얘기를.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근데 뭐 선박도 있고 뭐 되게 많겠네요. 그렇죠. 그죠? 제품은 워낙 다양하니까. 다 하겠지. 다 쇠가 들어가는 건 다 진짜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대 나온 친구들 이렇게 명함을 받아 보면 대부분 무슨 연구원 아니면 무슨 기술사 뭐 이렇게 기술사는 엄청 높은 거지. 높고 기사 뭐 이런. 아니 기술사라는 그냥 직책 이름이 아, 그냥 직책이. 뭐 책임 기술사가 제일 높고 선임 네. 기술사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기술 들어가. 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뭐 하여튼 좀 뭔가 이렇게 직책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듣는 직책이 좀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면 저 공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성대리님 본인처럼 이렇게 뭔가 기계에 대해서 혹은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정비 기사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다른 직업은 어떤 게 있나요? 또 다른 직업이요. 사실 기계공학과에 나와서 갈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기계공학과를 나오기 전엔 갈 수는 없겠죠.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흔히들 이제 기업에 지원을 할 때 이게 이 기업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러면은 다 갈 수 있어요. 직무가 이게 나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경계 직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나 구매 쪽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영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술 영업 이 해야 제품에 되니까.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네. 이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계과 나와서 뭐 회사마다 사실 달라요. 회사마다 공대 출신을 선호하는 회사가 있고 진짜 그냥 완전 상경계만 네, 뽑는 네. 회사가 있고 이건 어디서 구분할지 좀 알 것 같아요. B2B를 상대로 하는 데들은 대부분 공대 쪽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B2C면은 약간 상경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그러네. 맞는 싶네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매 같은 경우도 이게 구매를 할 때 그 제품의 특성을 알아야 아무래도 좀 더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 그쵸.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공대 출신이 그 만드신 카탈로그 보면 투박한데 정확해요. 상대 출신이 만든 거, 상대는 뭐 경영대 뭐 이런 분들이 만든 거 보면 화려한데 내용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상대죠. 그렇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화려하고 엄청 네. 뽑으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사실상 또 기업의 업종 중에서 뭐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기계과를 나와서 원래 연구원으로 있다가 죄송합니다.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그 실제로 본사 쪽으로 또 옮겨서 뭐 이렇게 뭐 전략기획팀 이런 데도 있고 뭐 하더라고요. 예. 그건 뭐 커리어 직무 패스. 전환 그렇죠. 뭐 그 그런 이제 막상 회사를 들어오면 아마 사실 또 전공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어쨌든 처음 들어갈 때는 보통 뭐 연구원이나 뭐 정비 기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영업이나 구매처럼 또 니즈가 있는 경우는 하실 수도 있고 보통 그런 정도 길인가요? 뭐 특별한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던가. 사실 문과 쪽도 직무도 가잖아요. 영업이라던가 구매 같은데 문과 쪽 직무. 그게 특이한 거죠. 약간 그게 특이한 걸로.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 그리고 정도. 뭐 사실 전공을 안 살리면은 뭐 가는 케이스는 많아요. 많죠. 네, 가는 케이스는 사실 워낙 많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학교들의 취업률을 끌어주는 데가 1순위가 기계과거든요. 기계과는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심한 데는 80%가 넘어요. 취업을요? 취업률이. 취업률이. 네.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문과 쪽으로 가면 30%대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회학과 분들 힘내십시오. 사회대, 자연과학대. 어쨌거나 그러면 뭐 제조업 베이스라든지 기계로 돌아가는 산업이 있는 곳에는 다 진출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뭐 연구를 하든 정비 기사를 하든 여러 가지 또 직무를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그죠? 또 궁금한 거 하나. 모든 공대에 있는 분들이 기계공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취업을 하나요? 아 사실 그거는 시기에 따라 다를 텐데 아 유행 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전화기라고 해갖고 지금도 있어요 전화기는. 근데 사실 요새 화공과가 그래도 화원과 어떠요? 그래도 많이 힘이 들는데 많이 힘이 들어졌었죠. 아 네,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쵸. 예, 예전보다 그렇지만 아 LG 화학 같은 데서 화학공학과 뽑는 거 아니에요? 뭐 그쵸. 예, 화학회사는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화공과가 예전에 비해 많이 죽었냐면은 사실 화공과가 가는 가장 큰 분류 중에 하나가 플랜트였어요. 플랜트. 그치. 플랜트. 아 거기에 화공과 필요하군요. 왜냐하면은 그 플랜트에서 그 기름을 뽑고 이런 정제하는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를 거의 화공과가 메인으로 하는 건데 요새 그 이제 사업이 죽어서 플랜트 사업이 워낙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진짜 공대 얘기를 좀 해봤고. 공대잖아요. 네. 공대라고 상공과 얘기는 제가 보기엔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하죠. 그 간단하게 에피소드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그죠. 참조가 되시고. 그 참고로 이제 그 리듬에 들어가시면 산업공학과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선배의 마음이라는 네. 분의 글을 보시면 산업공학과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 적혀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왜 이 시리즈를 지금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다른 채널에다가 그 어떤 전공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를 시리즈를 지금 몇 개를 내봤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당황스러운 건 본인 전공으로 어딜 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학생들이요? 아니면 대학생들이. 예. 그러니 중고생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더 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였었죠. 방금 소리는 윈도우에서 갑자기 알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산업공학 얘기로 좀 넘어오면 산업공학과는 다 아시다시피 뭐 박쥐다, 뭐 이과 속의 문과다, 뭐 공대 속의 경영대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근데 상공이 높지 않아요? 입학 점수가? 높죠. 근데 사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안 믿기시겠지만 저 때는 의대보다 높았어요. 이름이 예뻐요. 이름이. 산업공학. 네, 진짜로. 이름이 저걸 예뻐요. 공업공학과였다면 엄청 낮았을 거야. 그럼요. 그죠? 저희 산업공학과. 때는 커트라인 순위 1순위가 전기공학과였고 2순위가 컴과 와. 3순위가 상공, 상공. 4순위가 의대였어요. 근데 의대 안 가신 걸 착 후회하셨겠네. 그럼요, 엄청 후회하죠. 어머니가 그렇게 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 그래? 피 보는 거 싫다. 아니 다 근데 그래. 의사 굉장히 힘든 직업 아니에요? 네, 그 뭐 항상 그렇긴 느낄 때마다. 하지만, 예. 그래서 그래도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니까. 기계과는 전문. 어때요? 저 입학 점수가 공대 중에서. 기계과는 사실 제가 들어갈 때는 낮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트렌드하구나. 그러니까 학교 학과를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입학 점수와 실제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게 굉장히 갭이 크다라는 거죠. 그 성적순이 아닌 거죠. 사회는 네. 실제로. 그리고 그때 확실히 이게 트렌드다 싶은 게 그때 당시에 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그런 만들었던 황우석. 예 맞습니다. 유전. 그래서 지금도 떠들썩해요. 유전공학과 그때 쪽이 당시에 생명공학과가 1위였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때는 제가 그 95학번인데 1995를 뜻합니다, 여러분. 95학번이라는 건. 뭐지? 95가 뭐지? 막 이런. 해방된 05를 잘못 들었나? 그래도 이거는. 수능은 보셨대요. 95학번인데 97학번인가 98학번 때 갑자기 이과 계열에 전체 1등을 건축과가 했어요. 그때 러브하우스가 떠가지고 맞아. 그때 양진 나 왠지 기억에 나. 그분 모든- 철컹철컹 지금. 양진- 아이고. 그렇죠. 좀 어려워지셨는데 그때 다들 감동받고 다 건축과를 써가지고 저 때는 조금 상대 쪽에서는 이 비즈니스 학과가 확 맞아. 떴다가 확 그쵸, 없어졌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 맞아.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다? 그거 한 2000년 전후 아니에요? 2000년 초반. 그죠? 2000년 네, 초. 맞아. 2000년 초. 그때가 이비인스 얘기 많이 나올 때. IT 업계와 함께 그 경영대에서 획기적으로 벌었던 이 근데 비즈니스가 이렇게 치면 그 당시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과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위험해요. 그렇죠.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가 예전에 저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 한 2000년쯤에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진짜 진지한 고민을 했대요. 산업공학, 그러니까 다른 과들은 다 아까도 뭐 기계 시스템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디가 뭐냐 이름을 이거죠.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아이디어가 첨단 산업공학과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그냥 취소했다는 뭐 이런 산업이 얘기가 훨씬 있는데. 낫나? 예. 첨단 정말 들어가야 취소하기 잘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산업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이제 올드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올드한 것 때문에 영어로 바꿨다가 인더스트리. 학과 엄청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막 이런 뭐 거. 그렇죠. 뭐 시스템 공학부 이렇게 하는 네. 게 좀 정보 약간 디스플레이 어색하긴 학과. 해요. 정보랑 디스플레이랑 무슨 상관이야?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막 이런 거. 자, 제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저는 이제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저는 끝날 시간이 됐네요. 그죠. 빨리 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2배속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이과 전공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고3 때. 고3. 고3 때.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나랑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번 이제 그 모의고사 칠 때는 계속 전기과를 막 쓰다가 막판에 진짜 고3 한 2학기쯤 되니까 이거 내가 뭔가 이런 그 공대에 이런 과를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갑자기 본능적으로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에 어떤 선생님 중에 그래도 좀 이렇게 물리학과도 나오시고 이런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야 그래 너를 위한 과가 있어. 뭔데요? 이제 산업공학과라는 거예요. 좋네요. 그게 뭐 하는 과인데?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모르는데 알 수 있어. 너를 위한 과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셨네요. 그건 나도 뭐라는지 어설프게 아는 모르겠어. 체 안 하셨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신 아니 어설프게 안 차는 게 정확히 아신 거죠. 맞아요. 뭘 하는지 그러니까, 모른다잖아요. 진짜로 있잖아요. 그 산업공학과가 뭐 하는지는 산업공학과 대학교 1학년생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몰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 우리가 뭘 때문인지. 그런가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상공과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성대리님하고 좀 다른 게 상공과는 상대적으로 전공 필수의 비중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공대는 이 문과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적인 공대는 전공 필수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70, 그렇죠. 80%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저희는 한 30% 정도? 학점의 30% 정도만 전필이고 나머지는 전공 선택 아니면 일반 교양을 들어도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탁과의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요. 오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이제 그 경영학. 그래서 뭐 그렇죠. 특히 이제 마케팅 조직 이런 쪽에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심리. 조직 심리나 뭐 그렇죠. 개인 심리. 조대리님의 심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굉장히 뭐 따뜻하네요. 영어가 잘 되거든요. 오늘, 오늘 영어 잘 돼요. 시원합니다. 시원스쿨. 확 나오네. 그리고 뭐 또 좀 특이하게 그냥 제 취미도 있고 해서 뭐 음대 가서 수업도 막 듣고 그런 건 좀 신기하다. 그때 이제 유희열 씨랑 같이 수업 듣고 그랬죠. 진짜요? 진짜로. 그랬는데 유열이 그 학교예요? 네. 그렇죠. 같은 학교죠.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후회하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저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훌륭한 과네. 되게 좋은 과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과나 기계과를 가면 뭐 주구장창 어쨌든 나는 전기맨이고 기계맨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죽을 때까지도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제 선배의 마음의 에피소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엔딩이 그거죠. 자기만의 일을 찾아야 된다. 잡을. 네, 그런 그 유연성을 갖춤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되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상공과를 와야 돼요. 대학 4년 동안 고민을 한다는 그 과. 진짜로. 뭘 해야 될지. 네, 나는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을 보자면 이런 식이죠. 뭐 생산 관리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경영과학이라고 해서 뭐 오퍼레이션 리서치도 배우고, 뭐 LP 리니어 프로그램 최적화. 예를 들면 뭐 우유 배달을 한다. 어떤 경로로 해야지 맞아요. 제일 짧으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인 것도 하고 뭐 통계학도 배우지만 예를 들면 뭐 생뚱맞게 뭐 기술 전략 뭐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렇죠. 기술 정책, 기술 전략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인체공학, 인체공학이요? 얼고노믹스 이런 것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상공과의 전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공과의 전공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하니까 여기에다 더해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들어버리면 사실 대학교 때 어떤 그 느낌은 거의 그 전공들을 막 다 한번 훑어본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래서 방황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가 정해진 게 더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성향상. 저 같은 더더구나 경우는 공대는 저는 근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재밌었지만. 전 식판에 밥 받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하는 게? 식판에 식판에 밥 받아 먹는 게. 나 지금 욕하는 줄 알았네. 난 아저씨 발냄새 뭐 이런 얘기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사실 오면은 반대로 되게 방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에피소드 선배의 마음님이 에피소드에 적어놨지만 다 얘기했어.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래. 굉장히 다양한 그 직업군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80년대 학번들은 대부분 통신, 전자, IT 쪽으로 갔고요. 네. 요즘 들어서는 그 사이 저 나이 때 정도는 컨설팅, 그다음에 창업, 스타트업, 벤처. 사실은 벤처 1세대들이 거의 이제 또 상공과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산업공학 출신이죠. 그 사람 이름이 선배예요? 네, 그 사람 이름이 김범수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세대가 좀 지나서 2000년대 와가지고는 또 굉장히 많이들 또 금융 쪽으로 갔어요.
맞아. 아 네. 금융의 많이 맞아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금융공학. 말씀 안 드린 커리큘럼 중에 금융공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하나씩 뭐 이렇게 다 걸치게 해놨구만. 다 걸치죠, 그냥. 진짜. 되게 그 뭐라 그러지 가낭문적인 막 이런. 맞아요. 그래서 뭐 박쥐란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또 그렇게 갔죠. 그다음에 뭐 또 최근에 보면 뭐 이 막 고시 쪽으로 도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성공이 거기도 많이 가지 않나요? IT. IT 많이 가죠. 네, 네, IT 도. IT 많이 가요. 예전 같으면 예를 들면 IBM 같은 회사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상공과 출신들이. 그리고 근래에는 KT나 SKT 되게 많았었고. 저 어렸을 때 IBM이 LG 건 줄 알았어요. LG. LG IBM이니까. 그리고 전자회사 이런 데도 많이 가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커리어 트랙으로 보자면 상공과가 이렇게 좀 막 아는 척하기가 되게 좋은 과니까 얇게. 조직에 딱 가면 어쨌든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얘는 아. 대충 뭐 시켜도 대충 다 잘하는 약간 이런 올라운드 분위기. 플레이어 같이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경영자 트랙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이 그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대는 대부분 연구직으로 가면서 예를 들면 CTO가 된다든지 이게 그렇죠, 거의 그렇죠. 대부분은 정점이죠. 사실은 정점인데 상공과는 대부분 다 CEO 쪽으로 트랙을 많이 그렇죠. 예. 가는 사실 경우가 많아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박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하는 거죠. 아 그러고 상공을 나와서 꼭 대학원은 경영대학원을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아주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특이하게는 저처럼 이제 고등학교 때 뒤늦게 내가 이과 체질이 아닌데 하면서 왔던 친구들 중에는 네. 그 에피소드에도 써놨지만 진짜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그 화가가 된 애도 있고요. 졸업 후에 그 다음에 국문과로 가서 소설가가 된 이야.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나는 뭐 그냥 전공하면 그거 갖고 평생 뭐 먹고 살고 나는 그냥 그 모자 쓰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상공과는 굉장히 괴로운 과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가 오지랖도 좀 넓고 나는 여기저기 호기심도 많고 또 그렇게 그런 그 다양한 아이들이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나중에 화가가 된 애랑 소설가 된 애랑 제가 같은 수업 안에 강의실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희한한 애들하고 다 같이 막 어울려서 이렇게 그런 사는 애들이네요. 이과에서 굉장히 잘 활달스럽고 발표 그렇죠. 잘하고 그런 맞아요. 친구들이 상공을 맞아요. 가면 맞아요. 좀 유리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 대화를 하는 아이들. 맞아요. 밥만 안 먹고. 맞아요. 예. 그런 아이들이. 그렇죠. 수업 시간에 자꾸 토론하는 애들,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을 애들. 심지어 질문하고. 그렇죠.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문과에는 한 30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36명 중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45명 중에 한 5명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만약에 뭐 고등학생이 계시거나 네. 아니면 전공에 대한 진로 뭐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본인의 기질을 먼저 한번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할수 그죠? 없죠. 어. 되게 너무- 중요한 너무 건데. 할 생각도 안 하죠. 바쁜가요? 예? 아니, 매우 바쁘죠. 좀 이따 이제 우리 그 문과종 얘기할 때 제가 우리 아들 얘기랑 섞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건 2부에서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공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진출을 하는 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헤쳐가는 맛을 좀 즐기는 분들한테 오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이제 결론인 그 거죠. 당시에는 상공이 이제 먹고 사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네, 요즘처럼 그렇죠. 이제 직무 전문성 이런 거를 따질 때 놓고 보면 계셨던 회사들이나 지금 있는 회사들에서의 상공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그래서 벌써 재밌군요.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 이제 그런 코칭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누가 봐도 상공과는 뭐 하는 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그 어떤 스토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 정의를 잘 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공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딘가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3, 4학년 정도 되면 미리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뭐 수업이라든지 자기 갖춰놓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서 그래서 그냥 상공과지만 그냥 뭐 무색무취한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다 각자가 저희 때 우리 그 동기생이 45명이었는데 45명이 사실은 45개의 색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밖에서 보면 하나의 색깔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공과는 뭐 하는지 뭐야 모르겠다. 이렇지만 사실 각 개인을 보자면 분명히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본인은 무슨 색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 빨간색?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파스텔 톤의 파스텔 톤. 네.
핫핑크에 좀 가깝지만 핫핑크가 파스텔 톤은 아니지 네, 않나요? 원색이 약간 비비던데. 막 검은색이 좀 갖다 오신 거예요, 섞이면서 지금. 뭐 은빛도 좀 나고 하여튼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야 많이 발견하는 거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그런 막 그런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막 이런 것에 맞아요. 대해서 굉장히 즐겨하는 공대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각자마다 지금 만약에 산업공학을 다니시는 대학생이 계시다면은 진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색깔이 있고 의외로 그게 산업공학의 테두리 안에서 그 색깔을 또 그릴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어필했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산업공학 뭐 시켜주시면 다 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또 뭐 산업공학과 뭐 전혀 엉뚱한 뭔가를 포장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든지 예, 이도저도 아니게 되죠.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는 약간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진짜 대기업을 가는 게 거의 대학생 좀 가장에서 말하면 한 90%의 목표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그게 덜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산업공학과가 되게 그런 사람들이 가기에는 되게 좋은 학과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지만 또 아니에요? 만약에 시대가 대기업을 가는 게 대세인 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좋은 과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붙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플렉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토리를 짜기도 되게 좋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빈 도화지를 갖고 있는 느낌이라서 상공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노력을 열심히 하고 하는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되게 가지고 힘들어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잘 찾아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역량이 좀 크는 것 같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걸 따라가지를 않으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 박쥐는 좋은 동물인가요? 박쥐는 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박쥐가 왜 그런 게 이미지가. 되는 이솝 우화 때문이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런가요? 네. 그렇대요. 무슨 우화가 있어요, 그게? 네. 박쥐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걱정이 많다는 거죠. 박쥐가 조류에 붙었다, 포유류에 붙었다 이런 이솝 거 우화가 있나요?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정확한 스토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솝 씨는 참 다양한 예. 이야기죠. 이솝 씨 하니까 되게 한국 사람 같네요.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이 이씨의 전주희 씨. 전주희 씨의 이솝 씨. 그렇군요. 하여튼 뭐 우리가 오늘 이제 진짜 공대 기계과 얘기와 기계과 얘기를 한 50분 정도 했고요. 박쥐에 해당되는 산업공학과 기계과는 얘기. 인터뷰했고요. 그 상공은 자기 소개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상공과 얘기 한 15분 정도 했는데 뭐 어느덧 저희가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계과에 대한 얘기는 뭐 언제 성대리님 한번 또 에피소드 한번 써주세요. 이게 뭐 이미 뭐 우리 많이 쓰긴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뭘로 검색해야 되죠? 다키즈. 네. 다키즈. 그럼 다키즈. 사실 그 저기 바로 있잖아요. 직무 시리즈의 효시가 이분이셨어요. 그렇군요. 그 전공과 직무 시리즈의 효시가. 다키즈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글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상공과에 대한 얘기는 선배의 마음의 에피소드 중에 아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네. 이제는 문과 계열로 넘어가는 걸로 와. 해서 만약에 이과의 내용을 들으시고 뭔가 되게 우울하고 절망적이셨다면 다음 주 방송을 들으시면서 더 절망적일 거예요. 네, 커리어에 대한 그 어떤 그 희망을 다시 한번 바닥을 보시기 찍는. 바랍니다. 네. 취업의 그 극우울함. 그렇죠. 자, 오늘은 뭐 1분 한 줄 평을 하기는 너무 썰렁하니까 이대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